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존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처음으로 구입을 했는데 제대로 된 사용법, 세팅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카메라 세팅 라이커 프로. 전문가처럼이지만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셔도 오늘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아직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특별히 캐논의 협찬으로 보급형부터 고급 기종까지 어떤 카메라가 나에게 적합할지 판단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주의 깊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카메라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사용 용도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브랜드의 카메라를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 영상은 스폰서드 바이 캐논. 캐논 카메라들 중에서 잘 나간다. 게다가 제가 추천하는 것들로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캐논만 하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캐논도 초급자용, 중급자용, 중급자용, 그리고 고급자? 아니 전문가용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마다 라인업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논 브랜드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찾는 카메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이 끝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캐논 카메라의 종특, 바로 대충 찍어도 잘 나온다입니다. 특히 인물이, 이건 많은 카메라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인지하는 부분인지라 태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나 조작부를 잘 만들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AF, 즉 자동 초점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누구든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셀피 스크린, 터치 스크린 등을 대부분의 기종에 넣어주는 만큼 편의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많이들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고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죠. 제가 이제부터 추천하는 카메라들도 이런 장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작은 카메라부터 큰 카메라 순서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컴팩트 카메라 G7X Mark III. 보시면 스마트폰보다 작죠? 주머니에도 쏙 들어갈 만큼의 굉장히 작은 카메라고요. 얇기도 굉장히 얇습니다. 렌즈가 내장되어 있어서 렌즈를 변경할 필요도 없고요. 외출이 잦으신 분들이 수납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볍게 브이로그 등을 찍을 용도로는 굉장히 훌륭한 카메라예요. 그 다음 카메라는 미러리스 카메라 EOS M50 Mark II. 이러한 렌즈 교환식 카메라 중에서는 굉장히 작고 가벼운 편이고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냥 막 찍어도 잘 나오는 그런 카메라예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리뷰 영상을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입문용으로 제가 1순위로 추천해드리는, 이건 진짜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항상 추천하는 그런 카메라예요. 사용하기 쉽고 잘 나오고 AF 빠르고, 단점으로는 4K가 된다는 말에 현혹돼서 사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4K를 했을 때 크롭이 매우 많이 됩니다. 크롭이 뭐냐면 강제 확대예요. 강제로 확대가 됩니다. 게다가 4K 촬영 시에 AF가 느려져요. 이 4K 화질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그래서 1080p까지만 쓴다면은 굉장한 명기 카메라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크롭 없이 안정적인 4K를 촬영하고 싶다, 하지만 가벼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M6 Mark II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K 고해상도 촬영을 크롭 없이 캐논 특유의 아름다운 색감으로 촬영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캐논 카메라 중 하나고요. 그리고 M50만큼 가벼워요. 손으로 들면은 거의 무게차가 느껴지지 않는데 크기도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크고요. 저는 진짜 이 M6가 단점이 없는 카메라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은 이 셀피 스크린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크를 달아버리면은 화면이 안 보이겠죠. 그런 문제 빼고는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카메라는 풀프레임 카메라 EOS RP. 이 카메라는 M6 Mark II처럼 굉장히 가벼우면서 풀프레임의 장점을 담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심도 표현, 즉 뒷배경 날아가는 것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영상보다는 사진 쪽에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그런 기능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카메라가 필요한데 사진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를 추천드리고요. 단점은 4K 때 크롭이 되는 거, 이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꼭 하나씩 빼먹어. 그럼 여기서 이 부족한 것을 모두 메꿔줄 수 있는 최상의 고성능 카메라 4K 60프레임이 되면서 크롭도 당연히 안되고 캐논 C 로고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하여간 돈이 많다면 고성능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EOS R6. 일단 최상의 기종답게 가볍지는 않지만 풀프레임에서는 가벼운 수준이고요. 저도 하나 구입했을 정도로 모자란 게 거의 없는 정말 좋은 카메라예요. 뭐 이 정도면 설명 끝? 여기까지가 저의 추천 카메라 리스트였고요. 캐논에서 꼭 좀 이 DSLR 두 녀석도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바로 EOS 200D와 90D입니다. 미러리스와 DSLR 차이를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어려운 기술적인 이유들 다 제쳐놓고 미러리스 카메라는 배터리도 빨리 닳고 대신에 가볍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조금 취약해요.
하지만 DSLR은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대신 조금 무겁지만 튼튼하죠.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200D는 미러리스와 필적할 만큼 굉장히 가벼운 DSLR이면서도 DSLR의 장점을 가진 그런 카메라이고요. 스펙은 M50이랑 비슷해요. 이 90D는 한때 정말 유튜버의 국룰 카메라였던 70D와 80D의 후속 버전인데요. 약간 M6 마크2의 DSLR 버전이라고 보시면 대강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4K를 안정적으로 크롭 없이 찍을 수 있고요. 상위 기종에서만 쓰이는 이 LPE6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진짜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카메라를 처음으로 구입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마트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표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배경을 날아가게 하는 표현 기법이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또는 렌즈를 바꿔 끼워서 다른 차원의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스마트폰이 하기는 힘든 영역이죠. 다만 이렇게 기능이 많고 활용도가 많은 만큼 카메라를 다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씩 천천히 배우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고 간다면은 카메라를 쓰는 게 더욱더 재밌고 더욱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카메라를 처음 켰다면은 시간 설정이라던가 언어 설정 이런 것들이 먼저 뜨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 할게요. 대신 시간 설정은 반드시 꼭 해주셔야 합니다. 파일 정리할 때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비디오 형식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카메라 제조사마다 다른 위치에 다른 이름으로 메뉴가 있을 텐데요. 조금 후반부에 전반적인 설정 쪽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NTSC, PAL 등으로 보이는 게 있다면은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NTSC를 사용해줘야 합니다. 사실 뭐 파일 방식을 쓴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 NTSC를 써줘야지 다른 영상과 호환성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걸 설정 안 한다면은 카메라의 최대 프레임 레이트가 50프레임 혹은 25프레임으로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그 다음은 동영상의 화질에 해당하는 해상도를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해 줘야 돼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역시 카메라 제조사마다 메뉴 이름이 다 다를 거예요. 보통은 메뉴의 가장 앞쪽에 녹화 화질이라던가 파일 형식 이런 이름으로 설정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설정이 안 보인다면 동영상 모드로 세팅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풀 HD나 4K, 1080p, 2160p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상도는 풀 HD라고 불리는 가로 1920, 세로 1080 해상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높다면 화질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형식인 1080p가 바로 이 해상도에 해당합니다. 풀 HD, FHD, 1080p, 1920, 1080 이게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요. 여기서는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른 카메라에서는 다른 옵션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보통 두 자릿수예요. 60프레임이나 59.94프레임 또는 30이나 29.97 같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 F가 붙을 수도 P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이것은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흘러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즉 1초에 몇 프레임을 담을 것인가 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1초에 60장의 사진이 있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요. 1초에 10장의 사진이 있다면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이 숫자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이건 뭘로 설정해야 하냐면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인 30프레임 또는 29.97프레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30이나 29.97이나 사실은 정확히 따지자면 다르긴 한데 거의 같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프레임인 24프레임이나 60프레임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죽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테스트해보면서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따라 최대 해상도가 4K 또는 8K 이렇게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데요. 높은 해상도를 쓰면 그만큼 높은 화질,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지만 고화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이런 해상도를 무심코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편집 때 이런 큰 화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편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화질이 필요하다면은 미리 테스트를 통해서 내 컴퓨터의 성능을 파악해 놓은 다음에 실전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래 자잘한 세팅들이 보이죠. 보통 일반적인 영상을 만들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옵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 IPV를 선택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어떤 카메라에서는 이 세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셔터와 전원 버튼 그리고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모드들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처음에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동영상을 촬영할 거니까 동영상으로 세팅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동영상 모드로 설정을 해도 그 안에서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비디오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동영상 자동 노출도 있고 M 모드도 있고 HDR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건 카메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자동 노출과 수동 노출 이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선은 노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카메라가 빛으로부터 노출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출입니다. 이 노출은 영상을 찍을 때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빛을 담는 기계입니다. 바로 이 렌즈를 통해서요. 이 렌즈 안에는 이렇게 빛을 감지하는 센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판단할 때 그 정도를 조절하는 게 노출 조정인데요, 지금 이 방처럼 적당히 어두운 방도 있겠고 아니면 대낮에 실외처럼 굉장히 밝은 곳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밝기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카메라가 어디를 기준으로 밝기를 맞출 거냐 를 설정하는 것이 노출 조정의 핵심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냥 밝기를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노출로 촬영을 하면은 빛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카메라가 알아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을 텐데 자동 노출은 이런 상황을 인식해서 계속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도록 적정 밝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수동 노출은 내가 정해놓은 값에 밝기가 고정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밝은 곳에서 노출 설정을 맞추고 돌아다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팅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영상이 되게 어두워 보일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눈도 자동 노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나 낮에나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동 노출이 무조건 편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되실 텐데, 편하긴 하지만 무조건 자동 노출로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잘 쓰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실 이 자동 노출이라는 것이 언제나 똑똑하게 되는 건 또 아닌지라 우리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물건을 보여주면은 카메라가 알아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리면은 영상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죠. 이게 너무 심해서 영상이 너무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꺼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특히나 유튜브 같은 가벼운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찍는 것처럼 굉장히 전문적인 영상을 찍을 때에는 반드시 수동 노출을 쓰셔야 되는데, 이럴 때 수동 노출을 이용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어두운 것을 이렇게 보여줘도 어두운 건 어두운 것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욱 나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에 보여드린 예처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촬영에서는 자동 노출이 훨씬 적합하겠고요. 하지만 수동 노출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노출의 3요소라고 불리우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하전 잘 부탁해.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신 거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이건 노출처럼 밝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영상의 분위기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노출이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동 노출로 해도 이 화이트 밸런스는 수동으로 맞출 수도 있고 반대로 수동 노출로 해도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 화이트 밸런스는 수동으로 맞추는 게 좋다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도록 하고요. 화이트 밸런스를 왜 제대로 맞춰야 하냐면요, 조명이 노란 곳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맞추면은 영상이 너무 노랗게 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너무 파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건 역시 오토로 둔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처럼 빨간색 옷을 입었다면은 이 카메라는 영상을 보고 화면이 너무 빨개, 밸런스를 좀 맞춰야겠어 하면서 빨간 것을 하얀 것에 가까워지도록, 즉 영상을 좀 더 전체적으로 파랗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고정된 환경, 고정된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해서 수동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카메라는 AWB, 즉 오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태양광, 그늘, 흐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태양광에서 가장 어울리는 세팅을 이 카메라가 태양광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고, 보통 그늘에서는 영상이 조금 더 파랗게 나오기 때문에 그늘에서 촬영할 때는 그늘 모드를 써라. 그래서 파란 것을 더 보정해주기 위해서 그늘 모드는 영상이 조금 더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편하게 세팅을 하려면은 그냥 눈으로 직접 환경을 보면서 실제와 가장 비슷한 세팅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보통 이렇게 픽처 스타일 혹은 다른 이름으로 영상의 기본적인 톤을 설정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다른 옵션들처럼 영상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나씩 해보면서 내가 선호하는 톤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딱히 없다면 그냥 표준으로 두시거나 인물로 두시면 편해요. 이 정도로 동영상 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오디오를 설정하거나 이렇게 인물을 촬영할 때 어떤 샷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분량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유캔튜브를 기대해주세요. 그럼 하바!